나오는데 일단 세게 나가요. 일단 세게 나가서 뭐 협상 깨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 그 핑계거리가 남한의 언론 보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남한 언론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 또 의도적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이제 전문가들도 남한 언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뭐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언론도 아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대한민국을 압박하거나 투집을 걸려고 할 때 언론을 갖다 둘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굉장히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서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김경희만 이제 내세우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내세웠는데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아버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설주, 김여정, 현성월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설주나 김여정은 자기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세울 수는 없고 이제 현성월을 내세우긴 하는데 아마 현성월 자체가 내세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죠. 근데 너무 김정은의 은총을 받다 보니까 누구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근데 이번 기회에 너무 나대다가 이제 아마 뭔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아마 못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사상 비판 좀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자, 방금 이제 나댄다는 이야기가 현성을 나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베이징에서 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베이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 12월인데 그 현성월이 체육관 선동부의 그 부부장 격인가로 제가 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의 간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단장인 현성월이 돌아가자라고 결심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현성월을 남한에 지금 보내는 것도 현성월 한 명만 보내도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고 김정은이 그만큼 믿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이 어떻게 지금 사연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한 건 사실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현성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일단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예전에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그거 초대해놓고 바로 전날 취소해버리고 2000년에는 남북회담하다 당일날 아침에 못 간다고 전통문 하나 보낸 적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전, 그 다음에 2010몇 년에는 또 뭐 3일 전에 계속 취소한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도 아시안게임 할 때 2014년에 아시안게임 할 때도 350명 응원단 보내겠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경비 대준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국 내에서 막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그거 왜 대주냐 그래가지고 결국 안 대주는 쪽으로 하니까 전격적으로 반민족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러고서 안 간다 그러고 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도 본래 8월 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수혜가 좀 나긴 났지만 8월이 아니라 10월로 그냥 그들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북한이 이런 행태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담하게 담대하게 대해야지 우리가 뭐 여기 뭐 왜 안 오느냐고 자꾸 초조해하고 그러면 그들은 더 이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더 이렇게 이런 행태를 더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좀 대담한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도 돈 문제로 좀 충돌하지 않을까요? 돈 문제는 아니고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도 이제 그 돈 대주는 거 문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의 응원단이나 선수단에 대해서 4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지원했어요.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요번에 보면 한 600명 되니까 10억 정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단은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모양새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응원단이나 뭐 태권도 선수단 이런 사람들만 되면 되는데 10억 정도인데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원되는 차량의 운영비라든지 숙박비 돈 되는 거니까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방금 홍 박사님께서 북한의 그 제멋대로식 그동안의 그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24일 또 우리 측 점검대 북측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워낙 통제가 잘 돼 있고 또 이제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단이 올라가서 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현성월 사건, 그러니까 이제 온다고 해서 안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북한이 어떻게 해명을 할지 이게 약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서 하는 건 뭐 북한이 워낙 요구를 했고 또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신용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워낙 이제 업적을 자기 그 평가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선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남쪽하고 같이 그 마신용 스키장에서 뭔가 하게 되면 김정은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냐. 예전에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그 초대해놓고 바로 전날 취소해버리고 2000년에는 남북회담하다 당일날 아침에 못 간다고 전통문 하나 보낸 적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하루 전, 그 다음에 2010몇 년에는 또 뭐 3일 전에 계속 취소한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도 아시안게임 할 때, 2014년에 아시안게임 할 때도 350명 응원단 보내겠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경비 대준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국 내에서 막 논란이 뜨거웠잖아요. 그거 왜 대주냐 그래가지고 결국 안 대주는 쪽으로 하니까 전격적으로 반민족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러고서 안 간다 그러고 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도 원래 8월 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수혜가 좀 나긴 났지만 8월이 아니라 10월로 그냥 그들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북한이 그 현성월이 체육관 선동부의 그 부부장 격인가로 제가 간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의 간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단장인 현송월이 돌아가자라고 결심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현송월을 남한에 지금 보내는 것도 현송월 한 명만 보내도 김정은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고 김정은이 그만큼 믿는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이 어떻게 지금 사연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한 건 사실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현성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일단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버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설주, 김여정, 현성월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설주나 김여정은 자기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세울 수는 없고 이제 현성월을 내세우긴 하는데 아마 현성월 자체가 내세우는 것에 비해서 너무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죠. 근데 너무 김정은의 은총을 받다 보니까 누구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근데 이번 기회에 너무 나대다가 이제 아마 뭔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아마 못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사상 비판 좀 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예. 자, 방금 이제 나댄다는 이야기가 현성을 나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베이징에서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베이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 12월인데 이런 행태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대담하게 담대하게 대해야지 우리가 뭐 여기 뭐 왜 안 오느냐고 자꾸 초조해하고 그러면 그들은 더 이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더 이렇게 이런 행태를 더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좀 대담한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번에도 돈 문제로 좀 충돌하지 않을까요? 돈 문제는 아니고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도 이제 그 돈 대주는 거 문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의 응원단이나 선수단에 대해서 4억 원에서 14억 원까지 지원했어요.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요번에 보면 한 600명 되니까 10억 정도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단은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모양새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응원단이나 뭐 태권도 선수단 이런 사람들만 되면 되는데 10억 정도인데 일단 세게 나가요. 일단 세게 나가서 뭐 협상 깨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때 그 핑계거리가 남한의 언론 보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남한 언론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 또 의도적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이제 전문가들도 남한 언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뭐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언론도 아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대한민국을 압박하거나 투집을 걸려고 할 때 언론을 갖다 둘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굉장히 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서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김경희만 이제 내세우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내세웠는데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